19가의 첫 번째 단어인데 19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별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선은 스팟입니다. 스팟이라는 단어는 점이란 뜻으로 쓰이고 점이란 단어를 좀 바꾸면 지점이란 단어가 되기 때문에 장소란 뜻도 있습니다. 특히 on the spot이라고 쓰면 현장에서 즉 그곳이 어떤 사건이 생긴 그 장소에서 바로 했다는 말로 on the spot이란 말도 잘 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은 스팟의 동사 뜻으로 굉장히 잘 쓰이죠. 특히 곤충이나 새가 멀리 있는 먹잇감을 포착하거나 발견했을 때 쓰는 단어가 스팟이기 때문에 스팟이란 단어는 동사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동사 뜻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있는 장소를 점 찍어서 발견하자 찾아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쓰이죠. 4번은 많이 못 보겠지만 스팟이란 단어는 짧은 프로그램이나 특별 코너나 짧은 광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TV 보면은 실은 잘 나오는 단어가 스팟 중에 하나죠. 스팟 TV라고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아무튼 1번, 2번, 3번, 4번에서 예문을 살펴볼게요. 표본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혹시 표본물 영어로 뭐라 그래? 되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네, 읽을 때는 레퍼드라고 있습니다. 네, 레퍼드라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이렇게 읽진 않는다고. 레오파드는 한글이고 영어는 레퍼드라고 있는데요. 레퍼드는 검정색 뭐를 가지고 있다? 네, 개 이름 중에 뭐 우리나라 말로 점박이 뭐 이런 개가 있다면 영어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반점이나 점 같은 것을 스팟이라고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소풍을 가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다. 나이스 스팟, 좋은 장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동사 뜻입니다. 그래서 ed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스팟이 동사 자리에 쓰이면 또는 동사 뜻일 때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포착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팟이 TV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다, 프로그램 아니구나. 프로그램에서 정규 코너 이러면 되겠구나. 그죠? 짧은 코너. 네, 이게 스팟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인데요.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화형대의 기둥이라는 뜻으로 위험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쓰이는데, 이때는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앞에 이시 붙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3번 위험하게 걸린 돈, 판돈 내기. 그 다음에 4번 지분 이해 관계 등등의 뜻으로는 잘 안 쓰이고 여러분 2번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2번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의 원래 뜻은 말뚝이나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 쳐서 그대로 외워야 돼. 이 모양 그대로 외우십시오. 꼭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네, 수천 명의 생명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블리스 스테이크, 판돈을 2배로 올린다. 회의사의 주요 지분 이러면 되겠죠. 자, 별표 해볼게요. 스테이트는 수능 단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 것 같고, 스테이트는 스탠딩하고 비슷한 서 있는 것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원래 뜻이. 그래서 서 있는 것이니까 국가가 되고 이때는 앞에 더가 붙습니다.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어야 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할 때 그 스테이트란 말이 주라는 뜻도 있지만 국가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잘 쓰이죠. 그 다음에 서 있는 모양 할 때 상태나 상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네, 상태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뭐 세 가지 상태, 뭐 고체, 기체, 액체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장을 세우다 진술하다 일 때는 스테이트 다음에 진술을 해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대시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테이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면 그때는 스테이트를
진술하다, 말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항상 저는 독해 시간에 스테이트가 동사로 쓰일 때 say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어 동사 다음에 주동사 나올 때 그때 that 앞에 있는 동사는 어떤 동사가 나와도 무슨 뜻이라고 전부 다 말하다, 생각하다, 표현하다, 의견을 개진하다 등등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잘 나오니까 that 뒤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그 생각이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that 앞에 있는 동사는 굳이 꼼꼼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단어 뜻을 모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독일은 EU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를 지금 확실하게 스테이트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bad economic state에서 경제 상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등등이죠. 자, 그대로 모양이 만나고 있죠.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나오면 뒤에 있는 대조동사를 말하다, 표현하다,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진술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써보고, 잘 나옵니다. 스테이트먼트란 단어가 진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술이라는 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저는 대부분 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 할 때 평서문이라는 단어로 문법 용어로 스테이트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쓸 때도 스테이트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므로 어디에서 이 진술하다의 뜻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요즘에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고, 정치가라는 단어는 폴리티션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폴리티션은 나쁜 정치인, 스테이트먼트 좋은 정치인, 저는 옛날에 그렇게 외웠었는데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 폴리티션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스팁이란 단어죠. 이번 고1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단어였던 것 같은데, 전력등이 가파르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니까 가격이 비싸다, 터무니없다라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팁이란 단어가. 네. 이 언덕은 자전거로 올라가기에 너무나 가파르다. 경사가 높다란 말이겠죠. 그는 중고차에 대해서 500달러 요구했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스템이라는 단어죠. 밑둥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무의 밑둥줄기죠. 줄기가 돋다라는 말로 뭐뭐에서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제가 빌뼈친 이유는 이 단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표현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템 프롬 이렇게 나오다가 B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B에서 A가 발생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원인 결과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변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고, 여러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 동사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이 자리에는 프롬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제가 뭘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come from 뭐뭐에서 나오다.
result from 뭐뭐에서 어떠한 이유가 생겨나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originate from이나 기원하다란 말이죠. derive from 단어 같은 좀 어려운 단어를 써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 전부 다 뭐뭐에서 뭐뭐가 생겨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인결과 동사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든 프롬을 가지고 유추하시면 다른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밤 바람에 의해서 많은 꽃의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자, 그들의 불안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결과가 되고 싸웠다는 얘기죠. 여기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은 오해이고 결과는 둘이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디스어그리먼트, 불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을 가지고 유추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앞에 거 이제 뒤에 것이 앞에 쪽으로 왔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스틱입니다. 원래는 막대기란 뜻입니다. 원래는 뭐 이 정도 긴 막대기가 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로 찔러보는 것이니까 막대기로 찔러보다 내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찔러 넣었기 때문에 찔러 넣어서 고정이나 고착시키다라는 뜻은 아마 수동태로 쓰일 때인 것 같으니까 이때 문장을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죠. 예, 스틱에다가 투가 붙으면 집착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티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스티커처럼 달라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투에 동그라미 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수하다, 집착하다, 하나만 고집하다라는 단어는 투가 잘 나오게 되는데, 잘 같이 소개가 되는 수어들은 adhere to나 cling to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쓰면 turn to나 resort to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의존하다 또는 호소하다, 예, 등등의 뜻이 결국에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계획이나 어떤 것을 의존하다, 호소하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결국에 다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롬하고 투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프롬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는 앞에가 뒤에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단어를 유추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스틱이란 단어는 이때 어드히어나 클링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단어를 써봅시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팔에 뭐 할 때? 찔러 넣을 때, 그죠? 차가 진흙탕에 찔러 넣어져서 고정되어서 고착되니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러면 됩니까? 끼다, 이런 거죠. 진흙탕에 뭐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 어? 박혔다. 아예 나쁘지 않네요. 네, 되게 잘 나오죠. 스톡이라는 단어. 어떻게 더 잘 쓰입니까? 스톡 인 트래픽에서 차가 많이 막혀서 꼼짝 달싹 못한다라는 말을 쓸 때 움직일 수 없어서 끼어서 박혀 있는 상태를 보고 스톡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해야겠죠. 스틱 다음에 이렇게 투가 나옵니다. 무조건 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양 그대로 외워서 스틱 다음에 투가 나올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스틱이란 단어가 2번 뜻처럼 운동태로 쓰이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스톡이라는 PP 형태로 쓰이는 2번 수동태 형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스톡이란 단어는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스틱 다음에 투가 나오면 그때는 집착하다 고수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틸이죠. 중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스틸이란 단어가 뜻을 구별하는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뜻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스틸은 형용사 뜻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가장 좋은 예문은 스틸 라이프입니다. 스틸 라이프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초상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풍경을 그리는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네, 풍경화라고 하죠. 여러분도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과, 바나나 같은 거 정지해 있는 물체 같은 것을 또 놓아놓고 그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정물화의 뜻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그리는 그림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틸 라이프는 여전히 삶이 지속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명사 즉 라이프 앞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스틸이란 단어는 형용사 뜻이니까 형용사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고요한 정지한이라는 말은 스틸 라이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에서도 잔잔한 물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깊이가 깊기 때문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에 반대되는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틸 워터나 스틸 라이프 같은 단어가 명사 앞에 이렇게 존재할 때 스틸은 형용사 뜻이므로 여전히라는 부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하다라는 뜻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죠. 3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스틸이 어떻게 쓰일 때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입니다. 이 모양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문자로 된 옛. 그래서 문장 맨 앞에 YET 예시란 단어가 오거나 문장 맨 앞에서 S가 대문자로 적힌 스틸이란 단어가 오면 그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의 접속사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스틸이 맨 앞에 저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독해서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이니까 스틸 다음에 컴마가 찍어져 있을 때 뒤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해서 여전히 훨씬이라는 뜻도 있죠. 훨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5가지의 단어는 이분이나 much나 still이나 alot이나 far라는 등등이 있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올 때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 still은 저렇게 뜻이 바뀌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비슷하죠? 워터하고 만나네요, 그죠? 맥락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결은 완전히 고요했다. Do you still live in London? 아직도 여전히 런던에 살고 계신가요? 자, 이 모양 그대로죠? 보입니까? 이 모양 그대로야, 그죠? still이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습니다. however도 마찬가지죠. however도 뒤에 컴마가 있지 않으면 다른 뜻으로 되니까 컴마를 잘 생각을 하셔서 뜻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의 뜻입니다. 늦으셨는데도 오셔서 기쁩니다. 자, still 다음에 colder라는 비교급이 나오니까 오늘은 훨씬 더 춥다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스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탁은 근간이 되는 것이라는 어원에서 시작을 해서 1번 재고나 비초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아웃 오브 스탁이라고 되게 많이 쓰이죠. 재고가 없다, 즉 떨어졌다는 얘기죠. 뭐 솔드 아웃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드 아웃은 다 판 것이고 아웃 오브 스탁은 쌓아놓은 것이 없어진 것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밑줄을 쳐서 보시면 되겠죠. 잘 나옵니다. 저 모양 그대로 해야 돼.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스테이크란 단어가 지분이나 있었는데, 그죠? 이건 지분이었죠. 지분이나 주식이나 비슷하니까 주식이란 단어로 스탁이란 단어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스트라이크도 별표를 한번 해보면요, 스트라이크는 강타하다, 타격을 주다라는 뜻에서 어떤 생각이 들게 하다, 인상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스트라이크 다음에 뒤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대시 나와서 대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겠죠. 저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보다는 어커란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대 뒤에 있는 생각이 때렸다라고 하면 스트라이크나 hit을 쓰고요. 대 뒤에 있는 생각이 갑자기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occur란 단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that 이하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뭇에 이르다, 타결하다라는 뜻은 밑에 있는 단어를 보고 생각을 해보고, 파업은 굉장히 잘 나오죠. 파업은요, 파업 중인이라는 단어로 잘 씁니다. 그래서 on strike라는 말로 파업 중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때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니아를 해석을 잘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박앤을 통째로 밑줄 쳐서 협상을 타결하다. 너하고 협상을 할게, 너의 협상에 뭐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뭐 때려줄게 뭐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 스트라이크를 그대로 밑줄 쳐서 파업 중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저번에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실제로 프레젠트는 형용사 뜻과 명사 뜻과 동사 뜻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해석도 어렵고 구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서브젝트가 아닐까 합니다. 서브젝트는 밑에 놓인 것이란 뜻인데요, 밑이란 단어가 영어로 서브입니다. 서브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밑으로 깔린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밑으로 가는 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잠수함을 영어로
서브마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물 밑에서 잠겨가지고 가는 배라 그래서 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서브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아래란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라는 단어를 아래에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출발을 하면 1번 연구 대상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주제입니다. 학교의 학습 과정 밑에 하부 항목으로 놓인 것이기 때문에 과목입니다. 왕이나 지배자 밑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이나 국민이나 부하란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에 거대한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의 영향이 놓일 수밖에 없고 뭐뭐에 빠지기 쉽고 뭐뭐를 당할 수밖에 없다 등등으로 해석되는 be subject to라는 수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고3 책에서 특히 환경이나 생물 쪽에 글이 나오면 단어가 심각하게 어려워져서 be susceptible to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susceptible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똑같이 be subject to랑 같이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따라 나옵니다. 아주 가끔씩 subject가 동사로 쓰여서 subject 다음에 ed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을 한참 찾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니까 be subject to나 be subjected to나 똑같이 뭐뭐의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토론의 subject, 주제는 하면 되겠죠. which subject 어떠한 과목을 좋아하니? 그 사람은 British subject, 그는 영국 국민입니다. 자, 이 모양 그대로 외운다 그랬죠? 이 모양 그대로 외워야 돼. 이 모양 그대로 외우십시오. be subject to 무조건 그대로 나옵니다. 무조건 똑같이. 많은 위험에 영향을 받기 쉽다.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등등으로 한글을 살짝 바꿔서 해석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될 것 같네요. 네, 혼자 여행하면 당연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마지막 단어입니까? 네, 수트도 마찬가지로 별표가 됩니다. 수트는 따르다 라는 뜻으로 나오고 1번 동사 자리에서 어울리다 적합하다 라는 뜻이며 이것이 좀 발전돼서 무엇에 편리하다는 뜻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쓰는 수트죠. 네, 한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로 소송이라고 쓰이는데요. 이때는 로수트란 말을 기억하시면 더 좋겠고, 소송을 걸다라는 단어는 sue란 단어를 쓰기도 하죠. 예, 동사로 고발하다는 sue입니다. 미국은, 서양은 개인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면 무조건 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회사도 한 사람이 소송을 걸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 의식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면 웬만하면 화해 쪽으로 갑니다. 좀 둘이 웬만하면 합의를 봐라 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법으로 소송을 걸면 이기기가 힘이 들어요. 워낙에 그 법에 바라보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니까 미국에서는 소송을 걸면 말 그대로 개인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거나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같이 살아라는 입장이니까 소송을 걸어도 그만큼의 큰 타격이나 자기가 크게 뭘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송을 걸어봤자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독해 지문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동사 목적어의 형식으로 나오고요. 수트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옷이 뒤에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다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수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람하고 사물이 바뀌면 동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자, 페일 그레이 수트네요. 연한 회색 수트. 옷 이쁘겠네. 그 다음에 자, 이 모양을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수트가 동사로 쓰이지 않고 SUE라고 제가 적은 수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고요. 동사가 아닌 수트이므로 동사가 필요하니까 bring a suit against나 fire a suit against인데 fire a suit against를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가끔씩 저도 보는 것 같다는 기억이 나네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등등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마지막인데요. 19까지 하고 20을 하게 되면 책이 끝나면 이제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은 반복적으로 1부터 볼 테니까 네, 계속해서 이 책은 저도 한 10년 동안 거의 매번 봤던 책이고 다이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책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니 이 책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나와도 아마 여기서 거의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은 아마 반복해서 볼 생각입니다. 동영상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험 양식은 지금 되게 쉽잖아요, 그죠? 한글이 많이 적혀 있어서 네, 뭐 두 번째 볼 때는 좀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끝.